비트코인의 가격이 9천만 원을 넘어서서 이제 1억을 돌파했고, 이런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제 2억까지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가격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약 우리가 금값이 오를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예상을 할 때는 금리의 본질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한 다음 예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 위반으로 가득하다.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008년 10월에 약 9페이지짜리 논문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금융을 비판하면서 그렇지 않은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요 당시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 금융위기 자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돈을 풀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옛날에는 달러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미국을 신뢰했기 때문이지 그 달러를 신뢰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하락되면서 달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나타났고, 중앙은행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은 통화에 간섭하지 마라,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중앙은행 없이 이 화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격을 예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은 사려고 하는 수요와 팔려고 하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별로 없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물건이 많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려고 하는 상황이 많을지, 물건이 많은 상황이 많을지만 예측을 하면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지표로서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반감기인데,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 4년 정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반으로 줄일게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인데, 올해는 이제 4월이나 5월 중에 반감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2012년, 16년, 20년 반씩 줄여왔는데, 이 반감기 자체 용어를 보면 공급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거니까 공급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의 영향이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하락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2012년하고 16년, 2020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과거 반감기 때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었거든요. 올해 2024년에 반감기가 선 반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승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년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ETF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이제 비트코인도 금이나 원유, 곡물 이런 기초 자산에 편입됐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그널은 이제 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예고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해 말에 좀 인하하겠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는데, 원래는 비트코인 자체가 그 이자율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서서히 이제 이자율이 비트코인과 좀 관계를 맺기 좀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도 가만히 보니까 이 다른 자산들하고 같이 상승을 하더라. 비트코인 자체가 이 혼란스러울 때 좀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러우 전쟁 초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인근 국가로 피난 간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전쟁통에 재산을 이렇게 챙겨갈 수도 별로 없고, 또 금을 가져가자니 너무 무겁고, 또 우크라이나 돈을 가져가자니 거기 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올해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도 많이 바뀌고 변동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이런 불안한 상황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화폐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장이 돼서 비트코인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요인이 좀 될 것 같아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인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좀 하락할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쏟아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또 마운트 곡스가 이제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풀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제 급락을 반복하다가 국제적인 상황, 뭐 불안한 변수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인들을 쭉 반영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할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보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없어질 거다, 검은 돈이 막 숨어 다닌다, 막 그래가지고 뭐 나쁜 점으로만 살펴봤다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자산이 된 것 같아서, 그 자산으로서 이제 바라봤을 때 뭐 금이나 원유, 뭐 이런 곡물 같이 이제 기초자산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완전 무방하거든요. 내가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이제 빼놓을 수 없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비트코인을 오를 거야? 뭐 말 거야?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얘기한 그런 요인들만 보아도 너무 많고, 또 국제 정세는 항상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또 돈 가진 사람들의 이제 속성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해칭을 하기 때문에 그 해칭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확률이 높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